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학 수업 15번째 강의를 맡은 김홍선 선생님입니다. 우리 희봉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위생수칙을 잘 지켜서 한 명도 코로나 안 걸리고 잘 지내고 있죠. 내일 모레부터는 학교에 등교해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 수업을 주의 깊게 꾸준히 들은 학생들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물론 지난 시간까지 인터넷으로 3시간 수업 만에 충분히 이해하고 도움이 많이 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선생님이 직접 대면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도 하고 실제 사례 등을 토론을 해야 충분한 이해와 학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등교하게 되면 인터넷 강의 내용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마음 이룬 4차시 강의로 마음과 심리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전 수업에서 자주 이야기 나눈 것처럼 마음과 심리는 다르다고 했죠. 마음 이론을 공부하게 된 여러분은 앞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이 심리하고 같다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공부해서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심리 구성은 3가지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인식과 기억과 표현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고, 또 인식 심리는 외부 정보를 마음이 의식으로 자극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 있고요. 기억 심리는 외부 정보를 기억하고 그 기억 정보를 의식 또는 무의식이 처리하도록 작용하는 걸 기억 심리라고 합니다. 또 표현 심리는 마음의 무의식이 외부로 표현하도록 하는 걸 표현 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 이론이라는 것은 심리 기준과 원리를 알고 심리 장애의 원인을 규정하고 또 치료하는 걸 마음 이론이라고 합니다. 심리는 감정의 흐름과 상태를 통제하는 규칙입니다. 외부 정보를 인식하고 감정을 생성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외부로 표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감정 인식은 인식 심리가 하고요. 감정 표현은 표현 심리가 작용하고 사실을 기억하고 의식하는 것은 다 감정 표현을 하죠. 표현 심리가. 그다음에 감정 기억은 무의식이 작용합니다. 감정 기억은 무의식이 작용합니다. 자, 인식은 그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우리 감각기관, 오감이라고 합니다. 눈, 귀, 피부, 코, 입. 그래서 시각, 청각, 그 다음에 촉각, 그 다음에 후각, 그 다음에 입을 통해서 미각이죠. 미각. 이렇게 5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고요. 우리 표현은 말과 표정, 행동, 주로 이 3가지로 다 합니다. 그거는 이제 행동은 보통 팔, 다리, 입, 얼굴 표정도 다 행동이라고 하지만 크게 말, 표정, 행동을 표현의 도구로 봅니다. 자, 피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부는 인식도 할 수 있죠. 촉각으로. 그 다음에 표현을 동시에 합니다. 표현. 얼굴이 벌겋벌겋해지죠? 가끔. 그리고 어떤 때는 소름 돋는 경우도 있죠. 이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떤 몸 상태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이 성기는 같은 이 피부하고 똑같고 또 같은 역할을 하며 심리의 교차점이라고 합니다. 교차점. 남자와 여자의 마음이 함께 작용하는 교감의 핵심입니다.
역시 인식과 표현을 같이 하는 거죠. 또한 입도, 여러분의 입도 인식과 표현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표현도 하지만 미각이 있으므로 인식을 하죠. 무의식은 습관과 마음의 에너지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습관은 의식이에요. 의식이 학습과 경험을 반복시킵니다. 의식에 의해서. 그러면서 어떤 일정한 패턴을 만드는데 그 패턴이 형식되면 그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죠. 그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작동을 하는 겁니다. 마음은 인간의 모든 심리를 통제하고 심리의 기준과 표준, 원리, 규칙을 말합니다. 아까 말한 세 가지 심리 있죠? 그 세 가지 심리를 마음이 통제합니다. 그리고 그런 심리가 작용되는 모든 기준과 표준, 원리, 규칙이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잘 보세요. 이제는 이제 심리의 통제 체계를 들어가는데 아까 이야기한 인간의 신체가 있고 안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또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음 아닌 신체에는 우리가 뇌에 기억을 하죠. 그리고 외부에서 인식이 들어올 때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의식이 기억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무의식이 정보를 판단하죠. 그래서 외부에 표현도 하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심리의 통제는 마음이 의식과 무의식을 통제합니다. 이 마음이 의식과 무의식을 통제하죠. 그리고 이 의식은 정보를 외부에서 이렇게 자각을 하고 또 생각하고 또는 정보와 감정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 과정을 통제합니다. 이 의식이. 또한 무의식의 습관, 여기 보이죠? 습관은 이 정보와 감정을 처리합니다. 여기는 무의식이 바로바로 여기서 기억시키면 인식을 해서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또는 이 정보와 감정을 판단한 것을 의식이 자각하도록 하고 요 외부로 감정을 외부를 표현하도록 이 무의식이 습관을 통해서 통제를 합니다. 또 마음이 직접적으로 감정을 통제하지 않고 이 습관을 통제합니다. 보통 감정이 밖으로 표현될 때 습관을 통해서 하죠. 근데 이 습관을 마음이 통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직접적으로 감정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심리학은 이 무의식과 인간의 본능을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능하면은 어떤 동물적인 본능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동물적인 본능으로 많이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의식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본능에도 우리가 동물적인 본능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능은 다릅니다. 동물의 본능은 생존과 감각만을 움직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행동하고 어떤 감각적인 행동만 하는데 인간의 본능은 자아의 행복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동물적인 본능에다가 자아가 행복하도록 어떤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인간 심리에도 행복을 기준으로 하는 마음을 중심으로 작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의 모든 작용은 결국 그런 자아의 행복 기준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본능하면은 동물적인 생각만 하시잖아요. 자, 여기 이제 조금 전에 그림을 보고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자, 이제 심리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그 그림을 보셨죠? 그 그림에서도 봤지만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의식은 습관하고 마음의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심리 체계입니다. 그리고 심리는 인식심리, 기억심리, 표현심리로 되어 있다고 했고요. 습관은 의식의 반복에 의해서 생성되는데 이게 무의식으로 작용되죠. 한번 만들어지면 의식이 통제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의식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습관은. 또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생 동안 변하지 않고 작용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어릴 때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달라졌을까요? 아니죠. 마음은 같은데 생각하는 내용하고 어떤 심리가 바뀐 거죠. 마음은 습관을 통하여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외부에 표현하고 또 의식으로 자각하고 합니다. 따라서 습관을 변화함으로써 마음의 표현이나 생각을 변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표현을 통하여 의식과 습관을 변화하는 것이 심리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울감을 갖거나 분노 조절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 이런 거에 해당합니다. 약간의 심리장애를 다 갖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습관을 통하여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습관이 변화할 수 있느냐, 이따 보시면 의식은 자각하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이고 학습되고 경험된 지식과 정보를 통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성적 사고이며 사람들마다 다르다겠습니다. 그렇죠. 의식은 여러분이 다 느끼는 겁니다. 현재 느끼고 있는 걸 의식이라고 합니다. 자, 의식이 무의식인 습관을 만들 수 있죠. 의식이 어떤 반복해서 행동을 계속하면 그게 습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우리가 습관이 무의식이라고 하니까 무의식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는데, 따라서 행복을 추구하는 심리의 기준은 마음에 맞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식에 의하여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자,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되는 습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맞는 습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습관이어야 되는데 서로 부정감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남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습관이 변하면 마음이 습관을 통하여 인식심리, 기억심리, 표현심리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식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습관을 바꿔보신 적 없죠? 그거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을 바꾸면 우리의 의식이 변하게 됩니다. 생각이 변한다는 말입니다. 자, 습관을 변경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행복을 추구하는 심리의 기준을 갖고 있는 마음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래야만 변화해야 할 습관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이론에 의한 심리장애 치료법은 첫 번째가 마음과 심리가 작용하는 원리를 정확히 아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의식을 이용해서 습관을 변화하도록 하는 게 우리 심리치료 방법입니다. 마음은 습관을 통하여 인식심리, 기억심리, 표현심리가 작용하도록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습관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내가 심리적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습관을 그럼 바꾼다는데 무조건 장점과 단점, 좋은 성격과 나쁜 성격으로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무조건 단점이나 나쁜 성격만 없애면 되지 않나, 습관을.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의식과 습관의 문제로 심리장애가 발생한다고 하죠. 마음의 기준에 맞도록 하면서 장점은 활성화하고 단점은 비활성화되도록 습관을 만드는 것이 심리장애 치료 방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단점하고 나쁜 성격만 없애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심리라는 게 복잡해서 어느 하나만 단순하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심리는
자체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 기준, 어떤 마음 기준에 맞는 그런 거를 정확히 알고 장점을 활성화하도록 유도를 하고 단점은 비활성화,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점이 마음속에 습관이 한번 잡혔는데 그게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습관이 가급적이면 외부로 표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자는 부정감정을 기억하는 마음이 방어기제에 작용됩니다. 자, 이거 저 시간에 간략하게 이야기했었죠. 남자는 부정감정을 기억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의 방어기제가 작용하는 것을 감안하여서 서로 다르게 습관과 마음이 상호 조율하여 마음에 맞도록 적용해야 합니다. 자, 마음과 심리가 작용하는 원리를 정확히 알고 개인의 현재 상황, 삶의 목표와 기준, 그리고 기존 습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해야 됩니다. 자, 습관은 마음이 표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심리장애 치료 방법입니다. 야, 여기 빨간 글씨로 한 줄 다 했죠. 여러분 마음 외부에다가 습관적으로 표현하는 거친 언사들도 있죠. 욕을 안 하면 같은 친구로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다 습관입니다. 말끝마다 욕 표현하는 친구들 꽤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행동들이 꽤 많죠. 그런 것들은 다 습관인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건 의식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어떠한 행위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걸 바꿈으로써 또 마음도 바뀌고 심리장애도 치료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심리의 적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인간의 마음은 행복을 추구하는 심리의 기준을 갖고 있지만 의식과 습관에 의해 행복의 추구를 표현하기 때문에 마음이 직접적으로 행복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만드는데 내가 행복하고 싶다고 마음이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의식과 습관을 통해서 행복 추구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현재 행복을 추구하고 남자는 미래 행복을 추구한다겠습니다. 여자는 현실적이고 남자는 미래지향적이고 여자는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남자는 현재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끊임없이 열정을 필요로 하고 여자는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이 말에 동조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교실에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여자와 남자가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결합되어야만 현재의 행복과 미래 행복이 공존하고 인간으로서 찾고자 하는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형성된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심리의 기준이며 행복을 추구하는 심리의 기준인 마음에 맞도록 끊임없이 의식과 습관이 작용하고 상대의 심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심리의 기준인 마음에 맞으면 긍정감정이 발생하고 맞지 않으면 부정감정이 발생하여 이를 치료함으로써 행복의 기준에 맞도록 습관이 작용합니다. 자, 아까 여자는 부정감정을 받아들이는 방어기제가 있다 했습니다. 그럼 그 감정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죠. 인간관계가 시작할 때는 의식에 의하여 심리작용을 하지만 편안한 관계가 지속될수록 의식보다는 습관이 통제하면서 마음에 맞도록 심리가 작용합니다. 여러분 한번 느껴보셨죠? 친구들하고 처음에 서먹서먹하고 처음 만났을 때는 그래서 의식적으로 말도 하고 조심스러운데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서로 정말 편안하게 습관적으로 말하죠.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자, 의식에 의하여 상대와의 심리작용이 반복되고, 그렇죠? 이런 의식적으로 상대와의 심리작용이 반복되고 또 일정한 패턴을 갖게 되면서 무의식인 습관이 형성되어 의식에서 습관으로 전환됩니다. 그렇죠? 친구들이 친해지고 부모와 또는 선생님과 관계에서 오래 만날수록
이제 의식적인 행동보다는 습관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죠. 두 사람이 편안한 사이가 될수록 강화되고 상호 습관을 변화하는 것이다. 이게 심리의 적응이라고 합니다. 감정의 흐름과 과정에서 심리가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심리들 간에 어떤 작용이 발생하고 통제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 심리의 통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심리와 감정의 통제 기준입니다. 인간 심리는 인식심리, 기억심리, 표현심리 세 가지가 상호작용하면서 모든 감정을 통제하고 있고 몸과 함께 결합하여 인간으로서의 다양한 사회활동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의식은 감각기관을 통하여 정보의 인입,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인입과 생각을 통제하는 인식심리가 있고요. 의식으로 인식심리가 있고, 그리고 이를 저장하고 인출하는 기억심리를 통제합니다. 우리의 의식이란 뭐랬죠? 자각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성적 사고를 의식이라고 했는데, 이 의식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인식심리하고 기억하는 거, 기억심리를 통제한답니다. 그리고 또한 무의식인 습관은 자각하지 못하지만 의식에 의하여 무의식으로 형성된 일정한 형태와 유형을 가진 패턴이죠. 근데 이 무의식인 습관이 감정도 함께 패턴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은 의식에 의하여 형성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렇죠? 의식에 의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패턴으로 만들어진 무의식 작용인데 의식의 작용보다 우선됩니다. 일단 습관이 만들어지면 의식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 의식 작용보다 우선해서 정보와 감정에 대한 생각과 기억, 말과 행동, 감정 등을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의식으로 인식하고 기억 심리를 통제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습관적으로 형성이 되면 그리고 나서는 의식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 습관이 통제를 하게 되죠. 성격은 습관으로 나타나는 말과 행동입니다. 여러분 성격이란 말 많이 쓰죠. 근데 이 성격은 여러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생각의 유형입니다. 생각의 유형으로 습관의 현상입니다. 습관의 현상이면 성격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라는 거죠. 성격이라는 사람의 어떤 스타일, 격인데 전혀 바뀌지도 않고 그 사람만의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살아오는 과정에서 형성된 습관일 뿐이고 습관의 현상이지 결코 성격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건 좀 부적절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성별로 분리될 때 형성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남자와 여자로 나눠질 때 형성되고 생애기간 동안 변하지 않고 행복을 추구하는 심리의 기준을 가집니다.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인 습관을 통제합니다.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인 습관을 통제하죠. 의식과 습관은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서 감정의 흐름을 통제합니다. 여기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습관을 먼저 통제하고요. 그 습관이 의식을 통제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습관은 의식작용보다 우선한다고 했습니다. 순서로 작용해서 통제하죠. 그래서 의식과 습관은 감정을 직접 통제하고 마음은 의식과 습관을 통제함으로써 감정을 간접적으로 통제합니다. 의식은 감각기관을 통하여 정보의 인입, 생각, 감정의 기억에 대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습관은 의식의 역할, 정보와 감정에 대한 처리, 그리고 표현의 역할을 하는 일정한 패턴이죠. 의식에 의하여 형성되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게 습관입니다. 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조금씩 구체성이 다르죠. 마음은 의식과 습관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여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심리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의식은 학습에 의하여 달라지고 습관은 의식에 의하여 달라지기 때문에 의식과 습관이 변화하여 인간의 심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의식은 학습에 의해 달라집니다. 우리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하면 생각이 바뀌죠. 또 습관은 우리가 안 바뀔 것 같지만 의식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과 습관이 변하면
인간의 심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참 모르겠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모르죠. 하지만 배워야 됩니다. 마음의 이론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행복 추구, 유지하려는 심리 기준에 맞도록 의식과 습관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 습관을 통제함으로써 심리가 작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외부 정보와 기억 정보에 대하여 마음 유전자, 자, 이게 새로운 단어가 들어옵니다. 마음 유전자라고 합니다. 행복 유전자, 감정 유전자, 방어 유전자, 충동 유전자라고 하죠. 이 네 가지를 마음 유전자라고 하는데, 마음 유전자에 의해 습관이 작용하도록 하고 감정을 의식에서 자각하도록 하며, 마음 유전자의 작용은 습관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습관을 통제합니다. 좀 복잡하죠. 나중에 마음 유전자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심리 문제 발생은 다른 사람과 심리가 다르게 작용하고 있고 마음에서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타인에게 부정감정을 유발하여 행복을 만들지 못하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심리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심리 문제가 일상생활에서 일정 기간 지속되면 심리 장애라고 합니다. 물론 이 심리 문제는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 문제가 잠깐 있다가 끝날 수도 있지만 이게 지속되게 되면 우리는 심리 장애라고 합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 감정이 형성되면 심리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심리 문제는 인식, 기억, 표현에서 각각 발생하여 2개 이상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또 좀 더 깊이 공부하다 보면 이 내용들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심리의 발달 과정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심리의 발달 과정은 4단계로 되어 있고요. 생존기, 관계적응기, 자아형성기, 자아실현기로 나뉩니다. 우리 인간의 평생 동안 살면서 심리가 발달하는데 그 과정을 이 심리학의 학자마다 참 다르게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만 그거 뭐 분석하기 나름인 거고요. 어떠한 큰 흐름을 잡아가는 거죠. 심리의 발달 과정은 마음으로 해서 심리의 발달 과정은 이 4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마음은 변하지 않고 무의식적인 습관과 심리가 변화한다고 보는 거죠. 심리만 변하는 겁니다. 무의식이 변하는 것은 습관이 만들어진 것이지 실제로 마음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과 심리가 작용하면서 심리가 변해가는 과정이 심리의 발달 과정입니다. 자, 먼저 1단계는 생존기인데요. 태어나서 5살까지를 우리는 생존기라고 합니다.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해서 신체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살아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전적인 육아 돌봄에 의존하고 초기 교육은 심리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공부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어느 정도 지식은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심리 발달에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생존에 필요한 돌봄이 부족할 경우는 심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말합니다. 2단계는 관계적응기인데요. 5살부터 12살까지입니다. 자, 이 나이는 조금씩 실제 현 상황에서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인간관계에 적응하는 시기로 최소한의 사람들, 여러분 이 나이 때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부모, 형제하고 또 학교의 선생님, 친구들 뿐이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적응하는 기간입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이해나 합리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고 사실 따지는 게 없죠. 이때는 그냥 인간관계가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하며 그 과정의 좋은 방법과 나쁜 방법, 그에 따른 반응 등을 학습하며 습관과 기준을 쌓아갑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사귀는 건지,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 건지, 어른들한테는 어떻게 대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심리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기에도 공부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일단 친구들하고 활발하게 잘 놀고 관계 유지를 잘하는 게 최고 중요하죠. 자, 3단계는 자아 형성기입니다. 여기는 13살부터 20살까지를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미성년자 시기라고 하죠. 여러분을 말합니다. 인간관계에 적응이 되어 있으면, 아까 인간관계 적응기죠. 초등학교 때 성인이 되어 자아실현을 추구해 가야 하는데, 자아실현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아의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행착오를 통하여 자아를 형성하고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방법을 습관으로 만드는 시기이며, 이 습관은 자기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인식이란 말 알죠? 인식되는 양,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는 겁니다. 인식되는 양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어른들하고 비교하면 10배 차이가 납니다. 습관을 만드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면 스트레스와 상처가 작용되며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자기 기준과 맞지 않으면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합니다. 지금도 그러실 겁니다. 어른이 하는 말과 행동이 모순되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반목하고 반항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 표현을 억압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단하게 되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아 형성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자아를 대신 형성시켜 주지도 않죠. 오로지 본인의 경험으로만 이루어집니다. 13세 미만에서 관계적응기에 문제가 생기면, 자, 아까 관계적응기가 있었죠. 그 관계적응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성장하면 자아 형성도 올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자아 형성기는 관계 적응이 올바르게 되었을 때 자아 형성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만일 관계 적응이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아 형성기 있다면 우선 관계 적응부터 올바르게 다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선생님이나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과 관계 적응을 제대로 못하면서 자아 형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사회생활하기도 어렵고요. 자, 실수를 할 권리가 있고, 이때는 시행착오에 대한 대책임을 묻지 않는 시기입니다. 요즘은 세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이제 4단계 자아실현기죠. 20살 넘어가면 이 시기부터는 죽는 날까지 자아실현을 추구하죠. 끊임없이 의미와 가치를 추구합니다. 자, 의미와 가치 지난번에 잠깐 간단히 얘기했을 겁니다. 여성은 주로 의미를 추구하고 남자는 주로 가치를 추구한다겠죠. 자아실현을 위해서. 자아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성인이 되어 자아실현을 추구할 때는 방황하게 되고 스스로 선택과 결정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장애에 있는 친구들도 많죠. 어머니가 모든 결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자아 형성기에서 자기가 선택과 결정을 해보고 실패 또는 성공을 해보면서 자아를 형성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자아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적 응기와 자아 형성기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한 인간으로서 습관과 기준을 만들어 자아 실현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자아 실현기는 자기 결정의 권리가 있고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자아 실현은 그냥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자아 형성기 때는 책임과 의무는 없고 실패할 경우 권리만 있었습니다만 자아 실현기가 오면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책임만 주려고 하고 권리를 만들어줄 생각을 안 하죠. 아까 간단히 말했습니다만. 그래서 자아 형성기 미성년자에게는 자아 실현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자아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도록 하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 스스로 결정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적 응기와 자아 형성기에는 실수에도 책임지지 않는 권리를 만들어줘야 하고 실수는 할 수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안 됩니다. 20세 미만이 미성년자일 때는 어른들과 사이가
습관과 기준을 만들어가야 하는 이 실수와 시행착오를 인정해 주면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권리를 잘 보호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시기는 이 자아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와 시행착오는 반드시 있게 됩니다. 실수와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만 따른 친구들은 자아 형성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성인이 돼서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만나 뵙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